이번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빅테크 기업들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또 잘 가졌죠. 자, 오늘 밤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될 미국 증시에서 주요 변수 그리고 전망을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예. 감세안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죠. 예. 네,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대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카타르와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서 감세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전에 예. 공약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게 감세를 통한 뭐 성장의 재고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에서 예.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뭐냐면요.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던 건데, 예. 텍스 컷 앤 잡 액트라는 아마 법인세 인하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때 당시에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 역시도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단이 올라서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이 법안을 연장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들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는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한 그런 법안이 이제 이번에 얘기를 했던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4.9조 달러 규모의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법안이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좀 세금 부담을 덜어주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소개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4.9조 달러라는 이 자금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삭감을 하는 부분 그리고 IRA를 좀 빠르게 폐지를 일부 그렇죠. 축소하는 예.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2024년과 같이 좋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상태이고 특히나 관세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기업들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세안을 통해서 일부는 좀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과연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될 수 있을 그게 것이냐 관건이죠. 예. 이 부분은 약간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삭감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득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원 의원들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IRA 역시도 같은 공화당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주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한 대로 통과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느 정도 협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사우디 투자 유치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어제 지금 뭐 한 6천억 달러를 이제 유치했고 오늘은 또 카타르에서 1조 2천억 달러 상당한 규모인데 우선 사우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우디를 첫 번째로 해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 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국가가 말씀하셨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예. 사우디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좋은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더불어
더불어서 이제 가스터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날에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갔던 모습들이 이 테슬라는 아니지만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사우디 항공기나 선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비슷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투자 및 계약 규모로 따져보면은 총 한 2,435억 달러 규모이고요. 1.2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교류를 이 정도를 잠재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를 좀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보면은 아마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잉이 이제 카타르 항공으로부터 그렇죠. 대규모 발주를 받았던 부분들,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솔루션, 더불어서 또 방산에 대한 부분들,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를 받는 부분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종목 이슈라거나 아니면은 전날에 이미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매크로 단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좀 바라보냐면은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GDP를 좀 지출 항목별로 나눠보면은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순수출, 정부 지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입니다. 근데 소비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지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효율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수출에 대한 부분 역시도 미국이 관세 전쟁을 주도를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수출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이제 투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를 또 하려고 해도 자국 기업이 하기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대규모 투자를 유보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정부가 주도하기에는 정부 역시도 재정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 좀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좋아질 만한 활로를 찾을 때 이런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 향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 리포트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JP 모간 미국 증시가 이번 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UBS는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너무 늘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은 좀 보수적인 접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미국이 작년까지 독보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글로벌리 자금들을 흡수하면서 그 동력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해 나가고, 그리고 또 그 기저에는 미국의 성장이 좋고 기업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은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왜 이전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깔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 기업 실적으로도 좀 이어집니다. 실적단에 있어서도 2024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대를 했던 S&P 500 기준의 10% 이상의 이익 성장이라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예. 달러 자산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사실 상당히 좀 드물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대안이 없는 건 맞습니다. 예. 대안이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똑같이 달러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일 것이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견제하는 목소리를 어제도 좀 냈던 모습들이 예.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또 미국이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작년까지가 사실은 미국 시장이 가장 좋았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라든지 아니면 성장을 제고하는 감세안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그래도 올 연말 정도는 돼야 이전과 같이 미국 시장이 신고가 갱신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해주신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가 얻을 만한 뭐 힌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자금 최근 들어서 뭐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때까지는 저는 좀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예. 대해서 약간 소외되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해 왔었어요. 근데, 최근 흐름으로 보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일단은 좀 기존의 주도주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 왔던 것들, 이를테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이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좀 그동안 기대해왔던 외국인 수급이 드디어 들어왔고 그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이러한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전날 수급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유의미한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그렇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코스피에 대해서 100억 원 규모를 순매수를 했고요. 더불어서 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6,350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순매수한 계약 단위로 보면은 예. 대략 한 7,200계약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6,700 계약 정도가 미결제 약정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 말은 이 오픈된 포지션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흐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라는 부분이 오랜만에 유의미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해보면은 예. 순매수 여력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날 외국인들의 순매수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 집중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 예. 반대로 이제 통신이라든지 유통, 운송, 건설 같은 업종들은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 외국인 순매수라는 부분이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속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저는 주도주 영역으로 약간은 무게추가 이동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내 증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